예, 여야 대선 주자들이 요즘 아주 활발하게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분입니다. 최근에 신용불량자 150만 명을 대사면하자, 또 100만 명을 정규직 전환하겠다라는 경제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분입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출마 선언을 하시고 난 이후로는 저희하고 첫 인터뷰이기 때문에 왜 천정배여야 하는가 포부부터 한 말씀 듣고 시작하죠. 예, 지금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라 불릴 만큼 국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극소수 특권 세력이 부와 권력을 독식하고 있는 반면에 대다수 국민들은 고단하고 불안하고 내일의 희망을 갖기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계시지요. 네, 한편 우리는 이런 위기적 상황을 극복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는 가운데 온 국민은 이 나라가 깨끗하고 정의롭고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기를 염원하고 계셔요. 이런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서 국가 대개혁을 이루가는 것이 역사적 시대적 과제이고 다음 정부의 책무입니다. 근데 개혁은 장난이 아니지요. 기득권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가 대개혁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강력한 의지, 용기, 배짱을 지닌 지도자, 그러면서도 대다수 국민과 정치 세력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만 합니다. 감히 제가 그 적임자라고 자부해서 깨끗하고 정의로운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앞서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눈에 들어오는 공약 가운데 신용불량자 150만 명 대사면 발표하셨는데요.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신용불량자 이제 사면은 재원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돼 있는 신용불량자 요건을 좀 이제 완화해 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신용불량자가 1,000만 원 미만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오히려 신용불량자로 묶어놓기 때문에 이제 금융의 방법도 이제 없어져 버리고 어려워지죠. 그래서 예. 그 자체는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빚 때문에 인간 이하 생활로 내몰린 악성 부채를 짊어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는 부채 탕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과거 IMF 직후부터 늘 논의가 되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논의가 되었는데 대체로 한 3조, 최대 4조 정도 드는 걸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3, 4조 들고 있습니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과거 IMF 위기 당시에 사실은 170조에 가까운 공적 자금으로 재벌 대기업 금융기관들에 들이부었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사실은 수백만의 그 한계에 내몰린 국민들을 위해서 3조, 4조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또 한편에서는 재원 마련 못지않게 이것이 혹시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들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170조에 가까운 돈을 그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들이부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도 도덕적 해이라고 그러면 그때 여러 재벌 대기업 총수나 이런 사람들의 해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고 수백만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몇 조 쓰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수백만 서민을 헬조선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는 정말 헌법에 부여된 긴급 명령권이라든가 이런 비상수단까지도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빚을 그냥 깎아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형태로 그 기한도 연장해주고 또 그런 거죠. 물론 그리고 어차피 이 받지 못할 어차피 갚을 능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어느 정도 탕감해 주는 것이 저는 그것 때문에 일부러
빚을 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단순히 들어가는 투입 재원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 빚을 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책임감이라고 할까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말씀이었고요. 이제 그것은 돈의 과다 문제는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 5년 동안 비정규직 10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보관을 가지고 전환을 할 것인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이제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최선의 경제 정책이기도 하고 최고의 복지 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공공부문,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서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 만들어야 하죠. 저의 그 비정규직 100만 명 정규직 전환 방안은 우선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고요. 예, 또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간접 고용 비중의 상한을 30% 이렇게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5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예, 현재 그 심각한 경제 상황 또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대기업 또 고소득 정규직 이게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분담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경제 회생 방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방안입니다. 예. 재벌 개혁도 좀 공약으로 내놓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상법 개정안 논란도 국회에서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재벌 개혁이 여하에 쉽게 되겠는가? 이제 이런 우려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정권은 누가 집권하든 여소야대가 되지요. 그래서 개혁 입법을 처리하려면은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의원 18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여소야대로는 상황이 곤란하지요. 그래서 저는 대선 이전부터 180석 이상이 참여하는 개혁 연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안별로도 물론 많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정권 자체를 연정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개혁 연정으로 구성할 때 예. 비로소 개혁도 실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개혁 연정 자체의 실현 가능성은 현 국면에서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요? 우선 이제 기존의 야야 3당은 사실은 협력하기가 쉽지요. 정책도 비슷하고 뭐 상법 개정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사실은 바른정당이지요. 180석 이상을 모으려면은 현실적으로 바른정당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예. 저는 이제 우선 바른정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분들이 새누리당 시절의 병든 과거하고 절연하고 개혁의 대열에 동참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예. 다른 야당들, 그러니까 뭐 저희 국민의당 또 특히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이 이런 바른정당을 포함하는 개혁 대오를 만들고 예. 개혁 연정을 이룩하는데 앞장서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겠지요. 예, 이 개혁적 연정 포함해서 이 대선 국면에서의 대연정이랄까요? 관련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은 연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선을 긋는 느낌이랄까요? 좀 소극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분은 변화가 있는지요? 어떤지요? 예, 더구나 우리 국민의당이 집권하면은 39석의 여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 39석 가지고 사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더구나 이제 4당 5당 체제 아닙니까? 예. 예, 그 여러 여당을 빼더라도 여러 서너 개 정당이 야당으로 있게 될 텐데 그 예. 야당들을 그 설득한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선 이후에 뭐 어디 갈 때 하고 갔다 올 때 하고 이 상황이 달라지는데 예. 대선 이전부터 그런 개혁 대오를 모으려는 활동,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개혁 연정인데요. 예. 그걸 하지 않으면은
아마 대선 이후에는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반드시 개혁 연정이 당장 추진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대선 구도와 관련해서는요. 어찌됐건 지금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 또는 외연 확장을 통한 보수와의 연대 이런 축의 논의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연정은 접어두고 하는 얘기가 전제적으로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180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대선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예컨대 아까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에 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 차이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안을 두고 협력해야 되고 또 그런 개혁을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글쎄요. 그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정치적 현실을 놓고 봤을 때 대선에서는 후보 연대 없이 치열하게 어떤 경쟁을 하면서 동시에 당 차원에서는 개혁이라는 정책을 놓고는 연대를 대선 전에 180석을 만든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계속 말씀 중에 들어서 말씀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걸 하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리 촛불 민심이 타오르고 있어도 국회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허법 연장 문제든 뭐 어떤 문제든 간에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이 이런 상황이니까요. 이걸 타결하기 위한 정치력 이것이 필요하죠. 실제로도 민주당 쪽에서도 예컨대 누굽니까? 안희정 후보의 경우에는 대연정이라고 그래서 새누리당까지도 포함하는 듯한 그런 자유한국당도 개혁에 동참하면 함께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죠. 그렇게까지도 저는 그것까지는 그야말로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지금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야당 간에는 저는 경쟁하면서도 또 협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과의 차이점은 자유한국당을 포함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에 있어서는 천 대표님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 말씀 말미하셨고요. 손학규 전 대표는 이 연정과 관련해서 물론 정책과 관련된 개혁 입장으로의 연대도 있습니다만 개헌을 통해서 좀 제도화된 연정을 하자 이런 입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점에 관해서는 저는 손학규 대표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개헌이 지금 탄핵이 좀 내일 모레 이루어지면은 대선 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헌은 또 개헌대로 추진가야 되겠지만 그것은 대통령 선거 전에 또는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중장기적인 과제고 취지에는 공감하나 당장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거의 저는 손학규 대표하고 생각이 차이가 없습니다. 손 대표께서도 지금 대선 전에 개헌을 먼저 이루고 대선을 치르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만 짧게 아니오로 듣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또는 그런 어떤 제도화된 연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차기 정부의 임기를 3년 정도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개헌이 필요하고 분권형 권력 구조로 가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다음 20대 국회가 끝나고 다음 국회 총선을 할 3년 후에까지는 새로운 체제를 개헌을 통해 출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였습니다.